샤워 흑역사 소환, 완전 분석. 왜 몸을 씻는 순간 뇌는 지우고 싶은 기억을 꺼내는 걸까? 샤워 중 반추 사고의 뇌과학. 당신이 매일 샤워하면서 고문당하는 진짜 이유. 가장 깨끗해지는 순간. 가장 더러워지는 마음.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매일 빠짐없이 샤워를 하는 사람일 겁니다. 몸의 먼지를 씻어내고 하루의 피로를 물과 함께 흘려보내고 욕실문을 열고 나올 때는 새로 태어난 것처럼 개운한 사람. 그런데 저는 오늘 그 가장 깨끗한 사람에게 아주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 합니다. 당신은 샤워하는 동안 정말 깨끗해졌나요? 몸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음은요? 따뜻한 물줄기가 어깨를 타고 흐르는 그 평화로운 순간, 갑자기 3년 전 직장 회식에서 했던 쓸데없는 발언이 떠오릅니다. 아무 맥락도 없이, 아무 예고도 없이 5년 전 소개팅에서 했던 말실수, 중학교 때 발표 시간에 버벅거렸던 기억, 어제 친구에게 툭 던진 한마디가 혹시 상처가 됐을까 하는 걱정. 뜨거운 물이 피부 위를 흐르는 동안 머릿속은 점점 차갑고 지저분해져 갑니다. 역설적이죠. 하루 중 가장 혼자인 시간, 가장 조용한 시간, 가장 아무 걱정이 없어야 할 시간에 우리는 왜 스스로를 가장 잔인하게 고문하는 걸까요?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샤워하면서 행복한 기억이 떠오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뇌는 수천 개의 좋은 기억을 놔두고 왜 굳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후회되는 기억들만 골라서 재생할까요? 당신의 뇌가 당신을 싫어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 반갑습니다. 도파민 연구소의 도파입니다. 저는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일상적인 행동들, 그 뒤에 숨겨진 뇌과학적, 심리학적 원인을 파헤칩니다. 샤워 중 흑역사 소환.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이 현상 안에 사실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뇌과학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성격 유형과 정신 건강에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오늘 끝까지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샤워할 때마다 과거 기억이 떠올라서 혼자 욕실에서 진짜 왜 그랬어 나를 외쳐본 분. 혼자이면 시간이 오히려 더 힘든 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오히려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분.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내일 샤워하면서 흑역사가 떠올랐을 때 예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습격의 시작. 왜 하필 샤워하는 지금인가? 샴푸 향기 속에 숨어든 불청객, 자극의 공백이 뇌에게 일어나는 일. 가장 먼저 이 질문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하필 샤워 중일까요?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순간을 보냅니다. 출퇴근길, 식사시간, 잠들기 전. 그런데 유독 샤워 중에 흑역사가 떠오르는 데는 아주 명확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 개념 하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극의 공백, Stimulation Void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현대인이 하루 중 스마트폰도 없고 TV도 없고 대화 상대도 없고 처리해야 할 업무도 없는 순간이 몇 번이나 들까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보고, 듣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샤워실은 다릅니다. 방수가 되지 않는 스마트폰은 들고 들어갈 수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집중해야 할 콘텐츠도 없습니다. 오직 물소리와 나 자신뿐인 공간입니다. 이때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뇌는 공백을 극도로 싫어하는 기관입니다. 외부에서 처리해야 할 정보가 끊기는 순간 뇌는 자동으로 내부로 시선을 돌립니다. 비어있는 처리 용량을 그냥 두지 못하고 저장고에서 미처리 파일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미처리 파일 중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것들이 바로 감정적으로 강하게 결부된 기억들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강하게 결부된 기억은 슬프게도 대부분 좋은 기억이 아닙니다. 왜 좋은 기억이 아닐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잠깐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쁜 기억, 즐거운 기억들은 대부분 해결된 감정입니다. 그 순간 충분히 즐기고 웃고 공유했기 때문에 감정적 찌꺼기가 남지 않습니다. 반면 수치스럽거나 후회스러운 기억은 미완성 감정입니다. 그 순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서랍 속에 밀어넣었기 때문에 내가 여유가 생길 때마다 꺼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샤워실은 뇌에게 처음으로 여유가 생기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리 안 된 감정들이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 현상이 샤워 중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산책할 때, 설거지할 때, 혼자 운전할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공통점이 뭔지 보이시나요? 모두 외부 자극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몸은 움직이지만 뇌의 의식적 처리는 자유로운 순간입니다. 바로 이 조건이 갖춰졌을 때 뇌의 특정 회로가 가동됩니다. 그 회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회로가 우리를 과거로 끌고 가는지
다음 장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이불킥의 심리학, 반추, 루미네이션. 뇌에 고장난 레코드판. 자, 여기서 심리학의 핵심 개념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바로 반추, 루미네이션입니다. 반추, 한자로 되새길 반, 씹을 추. 소가 한번 삼킨 먹이를 다시 위로 올려서 씹는 행위입니다. 심리학에서 반추는 이미 지나간 사건이나 감정을 반복해서 곱씹는 사고 패턴을 뜻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기분 나빴겠지. 이 생각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오는 것. 바로 반추입니다. 반추와 단순한 회상은 어떻게 다를까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회상은 기억을 꺼내보고 처리하고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반추는 기억을 꺼내보고 괴로워하고 또 꺼내보고 또 괴로워하고 해결 없이 반복합니다.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같은 부분만 계속 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일대 수잔 놀렌 혹스마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반추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감이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반추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장면을 100번 반복해서 봐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뇌는 이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합니다. 왜 멈추지 못할까요? 그 답이 충격적입니다. 사실 반추는 적어도 진화적 관점에서는 뇌가 우리를 보호하려고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게 다음 장의 핵심입니다. 왜 뇌가 우리를 괴롭히면서 동시에 우리를 보호하려 한다는 건지 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지금 풀어드리겠습니다. 몸은 2026년, 마음은 2010년. 심신불일치와 뇌의 타임머신. 샤워 중 흑역사가 떠오를 때 신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육은 뜨거운 물에 이완되고 있습니다. 심박수는 안정적입니다. 외부적 위협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3년 전 수치스러웠던 장면이 재생되는 순간 심장이 살짝 빨라집니다. 얼굴이 살짝 달아오릅니다. 속이 약간 불편해집니다. 몸은 2026년 욕실 안에 있는데 뇌는 이미 2023년의 그 순간으로 타임슬립한 겁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심신불일치, Mind Body Dissonance라고 합니다. 몸이 있는 시공간과 마음이 있는 시공간이 어긋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불일치는 단순히 불편한 것 이상의 결과를 낳습니다. 뇌는 현실과 상상을 완벽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생생하게 떠올린 과거의 수치스러운 장면은 뇌에게 어느 정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처리됩니다. 그래서 신체 반응이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뇌가 과거의 고통스러운 장면을 재생할 때 그 장면에 결부된 감정도 함께 재활성화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더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왜 뇌는 수천 개의 기억 중에서 굳이 이 불편한 기억들을 골라서 재생하는 걸까요? 좋은 기억은 왜 이렇게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는 걸까요? 여기에 뇌과학적으로 정말 흥미로운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다음 장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알고 나면 어쩌면 여러분은 자신의 뇌에 대해 조금 다른 감정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뇌의 배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역습, 멍 때릴 때 가동되는 비밀 회로, DMN, 뇌의 위험한 화면 보호기. 뇌과학에서 지난 20년 사이에 가장 주목받은 발견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입니다. 2001년 신경과학자 마커스 레이클은 아주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과제를 수행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을 때 뇌의 특정 영역들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집중해서 무언가를 할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할 때 켜지는 회로. 이것이 DMN입니다.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아무도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화면 보호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 보호기가 예쁜 풍경이나 우주 사진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흑역사 하이라이트 영상을 상영합니다. DMN은 주로 3가지 활동을 합니다. 첫째, 과거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의미를 파악하려 합니다. 둘째,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합니다. 셋째, 타인의 마음을 추론하고 사회적 관계를 점검합니다. 이 3가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보이시나요? 모두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활동입니다. 자아 참조적 사고, 즉,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DMN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이 DMN이 과활성화될 때입니다. DMN이 적절히 작동하면 자기 성찰과 공감 능력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이 자기 성찰이 자기 비판으로 바뀝니다. 나는 왜 그랬지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샤워 중, 즉 외부 자극이 끊기고 뇌가 여유가 생기는 바로 그 순간에
DMN은 풀 가동됩니다. 화면 보호기가 켜지면서 흑역사 상영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DMN이 자동으로 켜진다는 건 알겠는데 왜 하필 좋은 기억이 아닌 나쁜 기억을 우선적으로 불러오는 걸까요? 이게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부정편향의 저주. 뇌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괴롭힌다.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뇌는 왜 나쁜 기억을 우선적으로 꺼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진화적 관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살던 시절을 상상해 보세요. 어제 먹은 달콤한 과일의 기억과 어제 나를 공격했던 사자의 기억. 이 중 어느 것이 내일의 생존에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사자입니다. 뇌는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위협적이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기억일수록 더 선명하게, 더 오래, 더 쉽게 꺼낼 수 있도록 저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편향, 네거티비티 바이어스입니다.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에 훨씬 더 강하게, 더 오래 반응하도록 설계된 뇌의 생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뇌는 사회적 수치심을 물리적 위협과 거의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UCLA의 나오미 아이젠버거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거절당하거나 창피를 당했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신체적 통증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영역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즉, 뇌에게 수치심은 진짜 고통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류가 집단을 이루어 살던 시절, 집단에서 소외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혼자서는 맹수를 막을 수 없고 먹이를 구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뇌는 사회적 실수, 수치스러운 장면,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 신호로 부여하고 반복적으로 재생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마 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냅니다. 샤워 중 떠오르는 흑역사는 당신의 뇌가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다시는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서툴지만 진심으로 당신을 보호하려는 뇌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생존 메커니즘이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죠. MBTI와 반추, 유독 더 깊이 빠지는 유형이 있다. 자, 이제 여기서 성격 유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추라는 현상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지만 그 깊이와 빈도는 성격 유형에 따라 상당히 달라집니다. MBTI가 완벽한 과학적 도구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인지 처리 방식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내향형 I를 살펴보겠습니다. 내향형은 에너지를 내부에서 얻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하고 생각을 내면에서 먼저 처리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특성이 반추의 늪에 더 깊이 빠지게 만드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외부로 에너지를 발산하기보다 내부로 집중하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 뇌의 자기 참조적 회로, 즉 DMN이 더 자주, 더 강하게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직관형 N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N 유형은 패턴을 찾고 의미를 연결하는 것에 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치스러운 기억에서 멈추지 않고 그 기억을 자신의 전체적인 정체성이나 삶의 패턴과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그랬던 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기 때문인 건 아닐까? 라는 식으로 확장되는 거죠. 감정형 F는 어떨까요? F 유형은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고 관계를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반추의 내용이 주로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았을까? 내가 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에 집중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뇌의 사회적 생존 본능과 직결되는 거죠. 사회적 관계에서의 실수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단형 J. J 유형은 계획적이고 완결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감정적 파일, 즉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과거의 사건들을 뇌가 계속 꺼내보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했어야 했나를 반복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가장 반추의 늪에 빠지기 쉬운 조합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INFJ와 INFP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도어슬램을 주제로 이 두 유형을 자세히 다뤘는데 그 이유가 우연이 아닙니다. 매향적이고 직관적이며 감정적인 이 유형들은 반추 사고의 강도도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점만이 아닙니다. 반추가 심화되면 우울감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이 유형들이 가진 깊은 자기 성찰 능력은 올바르게 활용하면 가장 강력한 자기 이해와 공감 능력으로 발휘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방향입니다. 이 반추의 방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을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알기 전에 먼저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샤워하면서 흑역사를 떠올리는 건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정교하게, 열심히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방향이 잘못됐을 뿐입니다. 해방의 기술, 흑역사, 영사기를 끄는 법, 닻을 현재에 내려라, 마음 챙김, 샤워의 뇌과학적 효과. 자, 이제 진짜 실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추 사고를 없애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억지로 생각을 멈추려 하거나 이러면 안 돼 라고 자책하거나 다른 생각으로 덮으려 하거나.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방법이 왜 작동하지 않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새벽 감성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심리학에는 아이러닉 프로세스 이론, 아이러닉 프로세스 피오리 있습니다. 하버드의 다니엘 웨그너의 연구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그 생각은 오히려 더 강하게, 더 자주 의식 표면에 떠오릅니다. 흰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뭐가 떠오르셨나요? 흰 곰이죠. 이것처럼 반추를 억지로 밀어내려 하면 오히려 반추가 강화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억제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뇌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부드럽게 옮기는 거죠. 그리고 샤워실은 이 전환을 위한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뇌의 주의를 지금 이 순간의 감각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샤워하는 동안 이렇게 해보세요. 손바닥에 닿는 물의 온도가 정확히 어떤지 느껴보세요. 따뜻한 정도가 어깨와 등에서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샴푸 거품의 촉감이 손가락 사이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집중해보세요. 발바닥의 파일의 질감은 어떤가요? 물소리의 높이가 물이 닿는 부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들어보세요. 이것이 샤워 명상, 샤워 메디테이션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요?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뇌 영역과 DMN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감각 정보 처리에 뇌에 에너지가 투입되면 DMN이 작동할 여력이 줄어듭니다. 현재의 감각에 닻을 내리는 것은 DMN의 타임머신을 멈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몇 초 만에 다시 흑역사로 끌려가는 느낌이 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물의 온도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반복이 뇌의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냅니다. 흑역사를 데이터로 치환하기, 뇌를 설득하는 가장 지적인 방법.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근본적인 접근법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DMN이 켜졌을 때 주의를 현재로 전환하는 법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샤워에서 완벽하게 이걸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개념이 바로 인지적 탈용압, Cognitive Diffusion입니다. 수용 전염 치료, ACT에서 나온 개념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생각을 사실이 아니라 생각으로 보는 연습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흑역사가 떠올랐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촉으로 또는 작게 소리내어. 아, 내 뇌가 또 2019년 회의 시간 실수 파일을 재생하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이 왜 강력한가 하면 생각을 나와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때 정말 창피했어 라고 생각하면 나와 그 기억이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내 뇌가 그 기억을 재생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 나는 그 기억을 관찰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같은 기억인데 나와의 거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마디를 더 붙여보세요. 나를 지키려고 열심히 일하네. 고맙지만 지금은 샤워 중이야. 이게 우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이건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감정 명명화, Effect Labeling의 확장 버전입니다. 감정과 기억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의 의도를 이해하는 순간 편도체의 반응성이 낮아집니다. 내가 그 기억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기억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위치로 전환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떠오른 기억을 수치심의 증거가 아니라 성장의 데이터로 재정의해보세요. 3년 전 회의에서 했던 말실수가 떠올랐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때 내 뇌가 이 장면을 저장해둔 이유는 내가 그것보다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길 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실제로 나아졌다. 수치스러운 감정을 인생의 기록이 아닌 내가 성장했다는 증거로 읽는 거죠. 기억하세요. 흑역사가 떠오른다는 건 당신이 그만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기준도, 아무런 성장 욕구도 없는 사람에게는 흑역사가 없습니다. 흑역사는 오히려 당신의 기준이 높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반추 사고가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특히 샤워 중에 시작된 생각이 하루 종일 이어지거나 잠을 못 자게 만들거나 감정이 며칠씩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문가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린 마음챙김 기법들은 일상적인 반추에 효과적이지만 임상적 수준의 반추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선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한 자기 돌봄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욕실 문을 열고 나가는 법.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샤워 중 흑역사가 떠오르는 건 당신의 성격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자극의 공백을 틈타 DMN을 가동하고 부정 편향에 따라 가장 강렬한 감정적 기억들을 우선적으로 재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당신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진화적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아주 서툰 방식으로, 아주 진심으로 당신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린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 생각이 떠오르기 전에 먼저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 닻을 내리는 샤워 명상. 둘, 생각이 떠올랐다면 그것을 나가 아닌 뇌가 재생하는 파일로 관찰하는 인지적 탈융합. 그리고 이 한 문장을 오늘 욕실 문을 열고 나갈 때 가지고 나가주세요. 나를 괴롭히러 온 기억이 아니라 나를 지키러 온 기억이다. 그 마음은 고맙게 받되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할 감정은 내가 결정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욕실에서 혼자 왜 그랬어 나를 외치고 있을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어떤 흑역사가 가장 자주 떠오르시는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도파였습니다. 오늘도 맑게 씻고 나오세요. 감사합니다.